자, 모델링이 완성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캠 설정을 해볼게요. 전체 화면에서 자, 솔리드 캠 3D 여시고요. 신규 밀링 이렇게 옵니다. 신규 밀링 여시고 저장하라고 하면은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요. 한글로 저장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적당히 영어로 저장을 해주시고 자, 맨 처음에 원점 설정을 할 거예요. 맨 처음에 뭐 CNC 컨트롤러부터 먼저 잘 골라주시고요. 여러분들 기계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원점 세팅을 합니다. 원점 세팅을 하고, 자, 맨 처음에 아무데나 찍어요. 아무데나 찍으면은 이 컴퓨터 임의로 잡아주는데 이 점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25mm 떨어진 소재의 원래 사이즈대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점 지정 누르고 바닥을 찍고요. 여기로부터 맨 여기 쪽을 휠로 내리면 델타 값이 있어요. 델타 값 Z를 25를 입력해서 25 떨어진 곳 여기를 원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높이 뭐 적당히 주시고요. 안전 높이 적당히 주시고 확인. 여기가 0이고요. 여기로부터 10 떨어졌다는 곳이에요. 자, 확인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재 크기를 누르시고 우리가 모델링한 제품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소재의 크기가 50, 50에 25 이렇게 맞춰주시고 오른쪽에 큰 작업창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21에서 위아래로 균등하게 커지거든요. 여기서 Z-를 0을 줍니다. 0을 주게 되면은 25인 것이 이렇게 딱 와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소재를 정확히 해야 나중에 시뮬레이션 볼 때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는 공구 설정을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공구 설정을 해볼게요. 바로 3DHSR 가서 자, 윤곽 황삭을 눌러주고요. 자, 도형은 기본 설정으로 하시고 자, 공구 선택 들어갑니다. 공구 선택 들어가서 공구 추가 면적평 엔드밀하고요. 자, 공구에 대한 자료들은 표를 보면서 하시면 되세요. 만들어진 표를 보고 이걸 외우시면 좋고요. 아니면 표를 보시고 쓰면 됩니다. 지금 맨 처음에 눌러온 거는 이제 평엔드밀인데 5번 공구할 거고요. 10파이고 회전수는 8000에 피드 2000을 줄 거예요. 그럼 얘를 5번으로 주고요. 얘는 10파이 주고요. 10파이. 그 다음에 공구 데이터를 회전수를 8000 정삭 체크 해제하고요. 피드를 2000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절삭류 뿌려주시고요.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구속으로 가는데 얘는 자동 놓고요. 이 공구 위치를 반드시 외측으로 해줍니다. 네, 경로에서 측벽 옵셋을 0을 줘서 한 번에 정삭을 갈 거예요. 절임량은 1mm씩 갈 거고요. 자, 코어 영역 인식을 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 높이를 자, 소재 따라로 합니다. 소재 따라로 해서 여기 현재 0에서 마이너스 25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바닥까지 돼요. 그럼 바닥은 우리가 바이스로 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충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화면 높이 누르시고 여기까지 보라색까지 위에서부터 보라색 높이까지만 절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15죠. 마이너스 15. 소재가 25인데 밑에 10mm는 베이스 부분 안 깎아도 되니까 1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를 그냥 우리가 직접 입력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저장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볼게요. 시뮬레이션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자, 솔리드 검증 누르고 플레이 누릅니다. 너무 빠르게 되면 이거 속도를 좀 줄여서라도 천천히라도 보세요. 자,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깎고 있어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보면은 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깎고 막 난리도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시뮬레이션을 안 보거나 그냥 틀기만 해보고 안 보거나 안 해보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충돌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엔드밀은 측면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게. 자, 이런 작업 순서 보시고 좀 빨리 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대충 이런 모양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자, 여기 첫 번째 작업이 끝났으면은 얘를 체크를 해제하세요.
체크를 해줘야 두 번째 툴패스가 보입니다. 이거 툴패스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툴패스는 이렇게 나왔고, 자, 두 번째 툴패스는 3D HSM에서 사선 가공을 누르고요. 자, 도형은 이 모델링한 걸 만들 것이니까 얘가 타겟이 되고요. 자, 공구를 또 추가를 합니다. 공구를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볼 앤드 밀. 자, 6번 공구고요. 얘는 6파이. 자, 얘를 보시면서 하세요. 자, 6번 엔드밀이고 6파이고 8000에 3000이다. 자, 공구 설정. 공구 데이터에 가서 자, 8000 주고요. 비드는 3000이다. 3000 주고요. 자, 공구 번호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꿔주시면 시뮬레이션 볼 때 이해가 좋아집니다. 네, 절삭유도 뿌리고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자, 바운더리 구석으로 가서 자, 여기서 바운더리를 한번 써볼게요. 바운더리. 자, 바운더리가 뭐냐면 영역이에요. 자, 어디서 어느 영역을 깎을 거냐 하는 건데 자, 그냥 자동 생성을 써도 돼요. 자동 생성을 써도 되는데 자, 여기서 외측 대신 탄젠트 놓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경로로 가서 경로 그대로 피치를 0.3 정도로 주고요. 공구가 한 번 지나가고 0.3mm 옆으로 가서 또 지나가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각도를 45도나 135도 정도 주고요. 자, 나머지 안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 시벨을 돌려볼게요. 자, 시벨을 돌려보면은 거의 전체를 다 깎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은 왜 내려가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충돌납니다. 근데 얘 그냥 잠깐 샘플로 볼 거니까 그냥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가면은 자, 거의 전체를 다 깎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이미 평 엔드밀이 지나가면서 다 깎을 거예요. 다 깎아서 또 깎을 필요가 없는데 또 하니까 이제 중복이 돼서 별로 좋지 않고 시간도 잡아먹죠. 전체 시간이 별로 4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높이를 화면 높이 높아서 여기 평행등을 깎는 부분이니까 여기 아래는 필요 없다. 여기까지만 깎아라. 자, 위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2까지만 깎아라 이런 거예요. 자, 아까 황삭을 치면서 위에는 이미 다 친 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쳤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까지 여기까지만 깎아라 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니까 여기 바이스 물려있는 부분에 이제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 바이스 물린데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얘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높이를 지정을 해줬어요. 높이를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다시 저장을 해서 돌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 자, 여기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평행드물이 있는데 여기를 했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얘를 할 필요가 없음을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바닥이 여기를 살짝 작게 해주죠. 12까지 가지 말고 11까지만 가라. 11까지만 가라. 이렇게 하시면은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 거고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됐는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얘의 단점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지금 모양이 이런 모양이면 상관없는데 이런 모양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떡하냐 위에서 봤을 때 이쪽이 안으로 움푹 파인 음각 모양이 나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를 모양이 아래쪽으로 움푹 파였다고 하면은 이 아랫부분은 누가 깎아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깎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운더리를 주는 거예요. 바운더리는 우리 지금 자동 생성하니까 이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럴 때는 수동 생성을 눌러주고요.
수동 생성을 눌러주고 여기 확인 들어서 신규로 들어가서 여기 영역을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 영역에 선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델타 Z를 하지 말고 취소하고요. 여기 선을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에서 점 누르고 이쪽 점에서 이쪽 점까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요 영역만 작업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 영역만 작업 영역이 돼서 자동 생성이 아니라 수동 생성으로 하고 탄젠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높이를 바닥면이 필요한 영역까지 주는 거예요. 필요한 영역까지 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솔리드 검증을 누르고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음각이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됐지만 필요한 영역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얘의 단점은 여기에 공구가 지나가면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흔적이 남는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음각이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11까지만 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음각 도형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다른 모양을 해볼게요. 일단 작업 영역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작업 영역을 줘서 좀 더 깔끔하게 모양을 할 수가 있다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요.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툴패스를 안 보이게 해주고요. 자, 세 번째는 3D HSM에 자, 패러럴 펜슬 밀링을 골라줍니다. 패러럴 펜슬 밀링을 골라주고요. 자, 이번에는 공구에서 선택 누르고요. 공구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서는 자 8번에 보랜드밀 2파이짜리 9,000에 1,000을 넣을 거예요. 공구 번호는 8번이고요. 자, 색깔은 아까랑 다른 색으로 해서 구분이 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2파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는 9,000에 얼마였죠? 9,000에 1,000. 9,000에 1,000을 주고 자, 절삭률을 뿌려줍니다. 절삭률 줄여주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누르고 이제 바운더리 구속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요. 자동 생성을 할게요. 전체를 영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주고요. 자, 펜슬 감공 하고요. 펜슬 감공의 피치도 0.3을 주고요. 수직은 그냥 수평 놓고 수직 클릭하시면 똑같이 줘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되는데 지금 또 쓸데없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화면 높이 누르고 자 여기까지만 여기 R1이 있잖아요. R1이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들어가셔서 솔리드 검증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플랫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동으로 했고 이 상태는 시간이 크게 길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